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33기 합격하신 김재훈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평가사님의 특징은 2년차 짧게 공부하시고 굉장히 고득점, 거의 차석급의 점수를 받으신 특징이 있으십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평가사님과 생활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하루에 내수로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1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6시까지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또 저녁을 한 2시간 정도 먹고 8시부터 또 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으니까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했고 뭐 넷으로 따지면 8시간 조금 안 되겠던 것 같습니다. 넷 공부 시간은 또 굉장히 적으신 타입이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저녁을 뭘 하면 2시간씩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낮 시간에 집중을 하잖아요. 저녁 시간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먹고 오는 데만 1시간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밥 먹고 와서 바로 공부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산책도 조금 하고 유튜브도 한두 편 보고 제가 이제 이제는 공부해야겠다 싶을 마음이 들 때 공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이 시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인데 네.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막 산책도 하고 저녁 2시간씩 먹고 이러면은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초기에는 남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부터 막 실무 100점도 풀고 밥 먹는 시간도 쪼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말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몰아쓰고 나중에 쉬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자는, 저는 오히려 1년도 공부했으니까 저는 매일 조금씩 하되 지치기 전에 공부를 접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이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안 쉬셨다고 하면은 조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한 주의 공부 패턴은 어떻게 되셨어요? 우선 뭐 월화수목금은 그냥 공부를 하고 이제 토요일은 스터디를 가잖아요. 스터디에 가서 문제 풀고 강평을 처음엔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다 들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은 솔직히 쉬었어요. 왜냐면 스터디 풀고 와서 팔도 아프고 진 빠져서 공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게임하면서 쉬었고, 이제 일요일 오전까지 쉬고 다시 또 점심 먹으면서 나가서 전날 스터디 한 거 다시 복기하고, 뭐 예를 들어 스터디에서 실무에서 뭐 조건부 평가 문제를 제가 틀렸으면은 그럼 종합에서 조건부 평가 있었나 찾아보고, 또 다른 스터디에서 조건부 평가 문제가 있나 찾아보면서 이제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브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은 약간 스터디 거를 복습하는 느낌으로 공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 패턴이 11시에 공부하시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 패턴에 맞춰야 되는 노력을 또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근데 11시에 일어나서 1시에 공부 시작했고 패턴을 맞춰야겠다 생각은 당연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험 치기 한 5-6개월 전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 단계지 뭐 시험과 리듬을 맞추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저의 몸을 약간 최적화시키는 단계고, 시험 한 2달 전부터는 저도 이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잠이 밤에 안 자니까 아침 못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실무야 뭐 밤에 풀든 아침에 풀든 똑같으니까 늦게 일어난다고 못 풀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개별 스터디는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저는 우선 스터디 한 거라면은 생활 스터디 하나 했고 복귀하는 걸 스터디를 했는데, 처음에는 스터디를 같이 복귀하면서 얘기했는데 1대1은 나중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험생활 힘들면 토론하는 자리가 돼서 제 약간 낙이었어요. 그냥 수험생 친구 없으니까 힘들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였고, 생활 스터디는 솔직히 자격을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제가 시간이 적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14시간 13시간 하는데 저는 8시간 9시간이니까 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잠적하기도 하고 참석 잘 안 했습니다. 자괴감이 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스터디를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접근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 스터디 성적이 안 나갔다면은 공부 시간 늘려야 되는 게 맞지만, 스터디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뭐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뭐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걸로 봐서 나는 이대로만 가면은 그렇게까지 막 합격할 공부량이 떨어지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만 잘 유지해서 시험 때도 잘 보고 나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스터디를 이제 좀 하시는 경우들이 혼자서는 조금 잘 안 되고 아니면 조금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정서적으로도 되게 안 좋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랑 좀 떠들면 낙이라고 하셨고, 그런 면에서 개별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나 개별 스터디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했던 이유는 마음 맞는 사람을 중간에 약간 구하는 것도 좀 시간도 들고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었고, 또 대부분 이제 그런 스터디는 실무 100점 푸는 걸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에 패턴이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터디랑 저랑 안 맞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해보면 이제 스터디
스터디를 하는 거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 남의 답안지를 보면서 내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좀 쓰는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니까 남의 답안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별로 부족함은 못 느끼셨나요? 학원 모의고사를 사실 보다 보면은 그 최고 답안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최고 답안도 이게 사실 남이 쓴 거 보니까 글자가 별로 안 예뻐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최고 답안도 안 보는데 비슷한 수험생 수준 걸 제가 안 볼 것 같기도 했고, 사실 저는 제 답안과 강사님 답안과 기본서만 있으면은 그 정도면 됐지 뭐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의 답안을 봐서 뭐 도움이 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개별 스터디를 이제 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나 공부 잘 된다. 근데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는 누가 이제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있어줘야 내가 금방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스터디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던 비결이 잠을 푹 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적당히 쉬니까 슬럼프가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칠 때쯤엔 공부가 그만두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잠을 푹 자니까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던하게 꾸준하게 공부해서 저는 그게 딱히 슬럼프도 안 오고 그게 비결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시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당장 너무 부족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면 잠을 푹 자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잠을 9시간을 자도 15시간이 남잖아요. 사실 그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하면은 시간은 뭐 9시간 저는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술 먹는 이런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공부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들은 충분히 할애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험생분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싶지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시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근데 한 번씩 그냥 문득 이렇게 하다가 뭐 남들은 아침부터 100점 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다가 단연차가 돼서 나중에는 뭐 공대로서 길도 없고 간접학 가서 못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 때문에 좀 불안했던 적이 한 번씩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잠 잘 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성격이 좀 무던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합격수기 질문을 느끼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성향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중간에 뭐 슬럼프는 별로 없으셨다고 하셨고 보통 이제 많이 겪으시는 게 중간에 나 안 될 것 같아, 올해 좀 망한 것 같아 이런 적 있으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점점 자신감 얻었어요. 나 잘하고 있다, 성적도 잘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초시 때는 정비법이랑 보상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뭐야 해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론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가 나와도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올해 이거 진짜로 뭐 너무 어렵게 나와서 내가 운이 진짜 너무 없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공부하다 보면 정말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공부 못 하잖아요. 그쵸, 못하죠. 가끔은 뭐 좀 며칠 펑크 나기도 하고 혹시 그런 적들은 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길게 펑크 난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뭐 일요일인데 공부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형이 먼저 수험생활 해봐서 감정 공유가 되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직 뭐 CPA 같은 걸 준비하는 수험생 동기나 친구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본가가 그 대구인데 한 번씩 그 공부 딱 이틀 할 거 들고 대구 가서 대구 이틀 동안 부모님 밥 먹으면서 이틀 공부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여쭤보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으셨나요? 사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았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됐던 게, 제가 그 초시 때 3개월 놀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 놀았으면 왠지 데스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2차 제시 기간에 그 기간 내내 그 3개월을 좀 후회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보다 늦게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10개월 만에 붙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분은 열심히 해서 됐는데 나는 놀아서 이 모양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저는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제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했어요. 알겠습니다. 따로 운동하거나 뭔가 건강 측면에서 관리하신 게 있으셨나요? 밥 먹고 한 20분 걸으면 당뇨에 좋다 그래서 산책 많이 했고요, 매일. 그리고 별도로 한 2월부터 5월까지는 헬스 3개월 딱 그때 집 앞에서 특가 해가지고 특가 다니다가 뭐 5월부터는 떨어진 날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손목 다칠까봐 그냥 운동 안 다녔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뭐 하루에 8-8시간밖에 안 하는데 또 그 시간 쪽에서 운동하신 거예요? 이제 11시에 딱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헬스하고 또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또 뭐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그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사실 제가 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 봐서 지겨운데 장소까지 똑같으니까 더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스터디 카페에 가보고 프레시하면서 공부하고 또 조금 더 걸어서 새로운 스터디 카페 가보고 거기서 또 공부하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구립도서관도 가보고 이런 데도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집에서도 해보고 전 되게 지겨울 때쯤에 이제 장소를 바꾸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주기는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대학교를 한 2, 3개월 다니다가 또 스텝 카페는 이제 한 1, 2개월 다니고 또 집에서는 사실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일주일 잠깐 하고 그래 나 집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 깨닫고 다시 또 도서관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네. 보통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스터디 점수 안 나올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2기 스터디 갔을 때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나 잘하잖아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막 꽈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잘하더라도 한 번씩 꽈락이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시험이었으면은 나 시험 떨어지는 거잖아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스터디에 점수에 영향 안 받았던 게 왜냐면 제가 제 생각 잘 썼는데 채점 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제대로 못 매겼을 거다. 교수님은 알아주실 거다. 이런 약간 마음으로 무던하게 뭐 스터디잖아. 시험은 잘 매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기준에는 스터디는 어려운데 기출은 이렇게까지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서 뭐 딱히 뭐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네. 그리고 동기부여도 잘 되신 것 같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성격도 아니신 것 같아서 큰 무리 없이 잘 완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재훈 평가사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가사님 오늘 찍으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먼저 한번 소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님 되게 짧은 기간 공부하시고 그 되게 고득점 나오신 포인트들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배우는 게 많은 합격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얘기해 주신 거에 제가 보기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실무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걸 이제 줄이셔서 이제 다른 것들 지엽적인 것들 시리법을 다 정리하고 심지어 서브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시리법 정리하시고 이런 거에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시는 포인트가 됐는데 사실 이제 실무 문제를 예전처럼 많이 풀지 않는 경향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만 해도 뭐 200점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냐 하고 많이 푸는 사람 막 300점도 푼다 이랬고 그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요즘은 뭐 이제 좀 트래디셔널한 그런 문제집은 진짜 많이 안 보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고 공부 방법에 좀 트렌드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불안하니까 문제를 양치기 하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런 어떤 좀 혼재된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수험계가 변해 나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훈 평가사님께서 오늘 아무래도 이런 거 찍는 게 네. 쉽지 않고 일반인들은 이런 게 첫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하실 때 조금 힘이 들어가서 얘기하신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얘기하실 때는 훨씬 부드럽고 편한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합격하셔서 업계에서 김재훈 평가사님 보시면 많이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다른 평가사님의 합격 수기를 보고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걸 2년이 지나서 제가 찍고 있다니까 사실 전 오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되게 카메라 앞에서 유튜브 출연한 것도 처음인데 되게 낯선 경험이었고 처음에는 약간 면접 보는 느낌으로 좀 되게 경직돼서 말을 했었는데 점점 분위기도 편해져서 말이 잘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이론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맞으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마음 잘 추스리시고 사실 뭐 10년 뒤에 보면 9년차 평가사나 10년차 평가사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그 제가 블로그 주소와 그 메일 주소를 댓글에 적어 놓든지 할 텐데 저는 오지랖이 넓고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언제든지 뭐 질문 상담 주시면은 제가 돈 절대 안 받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전 오히려 감사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점수 잘 받는 것도 아깝고 하니까 과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과외 홍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첨삭 과외 같은 거를 한번 제 노하우를 담아서 저렴하게 해볼 생각인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를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할 때 그냥 문의 정도는 뭐 마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